부모님들이 이제 지방에 계시고 학생들만 서울로 오라는 경우도 있으니까 부모님 입장에서도 뭔가 자녀를 조금 맡겼다는 생각을 드시니까 이런 집은 꼭 걸러라. 이런 집은 좀 걸러라. 후배들아, 집을 구할 때 이런 건 꼭 물어봐라. 저도 이제 외대를 졸업했고 법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신입생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는 집주인이 좀 같이 사는 건물에 일단은 자취를 할 때 구하는 거를 좀 추천을 드려요. 예. 원룸 같은 거는 집주인이 같이 거주하는 건물들이 있거든요. 1, 2, 3층 중은 학생들한테 임대를 놓고 4층에 거주하는 분들이 있으신데 아무래도 신입생분들 같은 경우는 좀 자취할 때 좀 애로사항도 많고 조금 관리 잘 되는 집에 괜찮은 주인분이 같이 거주하는 집이면 부모님 입장에서도 좀 걱정이 덜 하고 학생들 입장에서도 뭔가 필요하거나 도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괜찮은 주인이 있는 집에서 같이 거주하는 걸 많이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안전도 하고 술이나 이런 것들을 살다 보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또 피드백도 빠르고 부모님들이 이제 지방에 계시고 학생들만 서울로 오라는 경우도 있으니까 부모님 입장에서도 뭔가 자녀를 조금 맡겼다는 생각을 드시니까 조금 든든하게 좀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고. 이런 집은 꼭 걸러라. 이런 집은 좀 걸러라. 학생들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금액적인 고민 때문에 가격 때문에 조금 저렴한 집을 많이 구하는 경우가 있어요. 10,000원, 20,000원에 너무 이렇게 그런 것보다는 너무 오래된 집들 같은 거는 좀 단열이나 좀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몇만 원 좀 주더라도 너무 오래된 집을 피하는 것들이 좀 낫지 않을까. 예. 후배들아, 집을 구할 때 이런 건 꼭 물어봐라. 꼭 확인해라. 권리적으로 봤을 때 제일 문제 안 되는 게 등기부상의 갑구의 이름하고 계약서 임대인 이력상하고 계약서상의 계좌번호 3개는 반드시 일치하는 거 확인해야 되고. 집 구하는 순서는 어떻게 되는지가 많이 어려워하세요. 그러니까 시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좀 많이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학생들도 많이 도움이 될 것 같고. 단계가 총 3단계인데요. 첫 번째로 매물을 좀 물색하는 단계. 기본적으로 어플이나 직방이나 다방이나 네이버 같은 부동산을 통해서 본인이 원하는 조건들이나 특히나 여기는 또 입주 날짜가 많이 중요하거든요. 기숙사에서 나온 학생들도 있고 1학년을 마치고 기숙사 살다가 나온 학생들 기숙사 퇴실 날짜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날짜에 맞는 방, 두 번째는 뭐 보증금이나 월세 여러 가지 조건들에 맞는 방을 탐색해서 그 감신 물건에 저장을 해놓고 계속 어플을 확인하죠. 두 번째로는 매물 확인 단계인데 매물 확인 단계랑 그 계약 단계는 거의 동시에 이루어져요. 감신 매물을 저장해놨다가 부모님들이나 저랑 이제 미팅이나 사전적으로 이제 통화를 하고 방문 시간을 잡죠. 실제로 보러 가죠. 파손 여부나 안에는 채광 같은 것도 들어온지도 좀 보고 집 상태는 아무래도 사진은 좀 다를 수 있으니까 유심히 체크하고 보통 학생들 같은 거는 부동산 한 군데 가지는 않아요. 부모님도 마찬가지고 지방에서 오신다니까 뭐 많게는 3-4군데 정도 적게는 이제 2-3군데 정도 보셨다가 거기서 매물 확인을 하고 실제로 마음에 드는 방 있으면 마지막 단계로 이제 계약 단계인데 등기부등본이나 확인해서 실제 소유자도 확인하고 입주 날짜나 계약 조건에 다시 협의를 한다면서 계약을 해놓고 실입주는 그 후에 이제 실입주까지 마무리 다는 단계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날 마음에 드는 집이 있으면은 부동산에 오셔서 임대인이나 입주 날짜나 조건에 다시 한번 확인한 다음에 계약을 진행하는 거죠. 조금 많이들 오해하시는 게 이제 아파트나 이제 빌라 같은 거는 집주인하고 세입자나 그 동시에 자리에 모여서 원룸 같은 거는 건물 하나에 방이 20개다 보니까 부동산이랑 세입자끼리 먼저 진행을 하고 추후에 이제 임대인이 오시는 경우가 보통 태반이죠. 등기부등본을 떼들여서 이 실소유주를 확인하고 계약서나 입주 날짜 같은 거 조정해서 또 계약서 작성합니다. 제일 걱정하는 게 근저당 부분이나 실소유 확인 궁금해 하시는데 등기부 소유자나 계약서의 임대인의 일정 사항이나 입금자명 3개라 일단은 일치하게 되면은 크게 문제가 없기 때문에 계약서에 못 오시지만 잔금 때는 같이 또 신분 확인을 하고 입주하기 때문에 유선선은 다 확인을 하죠. 사회초년생 부동산에 경험이 없다. 네. 집을 구하고 싶다. 네. 부모님들은 제일 걱정하시는 게 전세 사기나 이런 관련해서 보증금 관련된 질문을 많이 하시죠. 안전한 집 이런 게 좀 따로 있을까요? 신축 원룸 기준으로 봤을 때 사실 대출 없는 집은 없어요. 제일 권해드리는 방법은 최우선 변제 제도 안 정도 되는 보증금 정도 선에서는 사실 큰 무리가 없기 때문에 나중에 문제가 생겨도 변제가 가능한 거기 때문에 전세 같은 경우는 조금 조심스럽게 권해드리진 않죠. 예. 최우선 변제가 뭐죠? 임대차 보호법에 있는 제도예요.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은 은행의 이런 근저당보다도 우선순위로 변제할 수 있는 그런 제도인데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부분에서 좀 짚고 넘어가면은 서울시 같은 거는 최우선 변제 금액은 5천만 원이다 생각을 하시는데 중개사분들도 그렇게 많이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모든 집들이 다 5천만 원이 적용되는 게 아니라
등기부상에 보면 근저당 설정 일자가 있거든요. 그 설정 일자에 적용받기 때문에 근저당 설정 일자에 따른 최우선 변제 금액을 확인하셔야 돼요. 최우선 변제 제도라는 거는 경매가 들어갔을 때 은행보다도 우선순위로 세입자 경매 가액의 2분의 1 내에서는 변제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경매에서 배당을 받는 거죠. 집을 처음 구한 학생들한테 항상 얘기했던 게 전입신고를 통해서 대학력을 갖추고 우선 면제권이 생기고 최우선 면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전입신고랑 확정일자도 받으시면 더 좋고. 등기부에는 어떤 것들이 표시가 되나요? 등기부에는 기본적으로 일단은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있고요. 흔히 말하는 집주인이 누군지, 임대인의 서명이나 이런 게 적혀져 있습니다. 이 갑부에 있는 임대인의 인적사항이나 이 계약서의 인적사항이나 임대인의 계좌가 있거든요. 계좌번호. 이 세 개가 항상 일치해야 되니까 을구에는 은행에서 이제 대출을 받은 내역들이 적혀져 있어요. 흔히 말하는 이제 근저당권이라고 하는데 등기부상의 임대인의 인적사항이나 동일한 실명주의 계좌를 넣는 게 확실합니다. 저는 장사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물건을 파는 게 아니라 신용을 가지고 사업을 한다 생각하기 때문에 어쨌든 정직하게 누구보다 정직하고 저도 이제 외대를 졸업했고 법학과를 졸업했습니다. 경희대 학생, 외대 학생들이고 나는 후배들이고 동문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법에 대한 이런 적용이나 해석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정직하게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많이 신경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같은 동문이고 또 뭐 선배로서의 정직하다는 자질이 중요하기 때문에